네, 오늘은 두 번째 기초 도형 원기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기둥은 원기둥은 이론적으로 어떤 투시가 있냐면,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원기둥의 윗면이 보인다면 그리는 사람의 눈의 위치는 원기둥보다 위에서 쳐다보게 되겠죠, 그죠? 눈높이가. 그래서 요 위쪽이 가까운 부분이 되고 밑에 부분이 눈에서 먼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눈에서부터의 거리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투시가 생기게 되겠죠. 투시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자, 원기둥에서 눈높이하고 같아지면 눈높이하고 같은 부분의 원기둥의 윗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윗면이 보이면 이 정도 보이겠죠. 더 밑에 내려가서 윗면이 보이면 더 많은 면적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면적을 내려가면 제일 많은 면적이 보이겠죠, 그죠? 이런 타원이 생기겠죠. 네, 투시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요 크기입니다. 지름의 크기, 원기둥을 그릴 때 지름의 크기는 내 눈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의 형태가 제일 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보일 때가 거리가 제일 길겠죠, 크기가.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투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원의 크기는 9에 가까워지고요. 원에 가까워지고 내 눈에서 눈높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일직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크기는 일직선일 때가 제일 크고요. 제일 먼 부분 원에 가까워졌을 때가 제일 폭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단계별로 생기는 요 차이만 제대로 그리시면 원기둥에서 투시는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실제 그리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잘 틀려요. 잘 틀리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원기둥의 요 기울기가 삐뚤어지거나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기둥은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형태를 제대로 잡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원기둥이 있고 윗면에 이런 원기둥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살짝 작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밑으로 갈수록 살짝 작아지게. 그리고 밑에 바닥면을 그릴 때는 위에 타원보다는 좀 더 원에 가깝게 동그랗게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투시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는지 삐뚤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고 생각되면 이제 실선으로 형태를 정리를 해주겠죠. 실선으로 할 때도 너무 강하지 않게 가볍게. 네, 이런 타원이 하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빛을 45도 방향에서 주면 여기에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그림자가 어둠 위치에 맞게 시작해서
자, 앞부분에 그림자는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그림자 시작점은 처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선을 그었을 때 뒤쪽에서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나가는 선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선이죠, 여기까지는. 예, 처음에 그래서 원기둥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밑에 요 타원을 그릴 때 보이는 앞부분만 그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투시를 생각해서 타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림자까지 다 완성한 상태에서 예, 지우시는 게 실수를 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가 눈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끄면 이 위치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 그림자 위치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말씀드렸죠, 그죠? 순서 첫 번째 형태를 투시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 밝고 어둡게 나누고 세 번째 어두운 부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는다 그랬죠, 그죠? 강약을 주기 위해서. 네 번째 어두운 톤에서 시작해서 중간 톤으로 가서 밝은 톤으로 그려주고, 다섯 번째 밀도를 올려서 양감을 준다 그랬죠, 그죠? 양감을 최대한 주고 완성을 시킨다. 예, 이게 기본적인 순서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형태 1번까지니까 그 다음에 2번 밝고 어둡게. 자, 동영상을 길게 촬영을 하니까 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막 옮기기도 힘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자, 밝고 어둡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강약 조절할 때 어두운 부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찾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은 방금 여기 어둡게 칠한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어디냐? 실제로 이제 어둠을 제외하고는 원기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여기 테두리 윗부분의 테두리에서 앞쪽에 있는 한가운데가 내 눈에서 제일 가까워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 부분 하다 보면 여기가 제일 가까운 부분에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강하고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밑으로도 눈에서 멀어지니까 천천히 약해지고 이렇게 천천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림자 시작점에서 강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 물체와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림자가 선명해지고 강해지고 물체가 떨어질수록 천천히 약해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약해지고 내 눈에서 멀어질수록 또 약해지니까 천천히 약해지고. 자, 원기둥의 강약은 요게 답니다. 요것을 적당한 톤으로 맞춰서 강약 조절해서 톤을 주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요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강약을 어디에 줄 것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톤으로 해서 완성까지 한번 해볼게요.